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육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한테 피드백 요청하신 분의 질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자주 피드백 요청을 하시고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네,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주역도 공부하시고 뭐 육효도 공부하시는 중인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질문 한번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64개 중에 새와 응이 서로 생하는 경우와 극하는 경우의 숫자를 세어봤는데요.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했으나 64개 중 새와 응이 서로 생하는 경우가 22개, 극하는 경우가 33개, 비화되는 경우가 9개로 극하는 경우가 더 많더군요. 새 응의 상생과 상극의 숫자로 판단하기는 무리겠으나 그만큼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되는 케이스보다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효라는 것은 새 응의 뭐 상생 상극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월과 일이에요. 월과 일이 그 해당 용신, 해당 육친, 세효, 응효를 어떻게 생극제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암동하는 것은 있는지 그런 오행의 생극제화를 전부 다 들여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세와 응이 생하고 뭐 극하고 비화되고 이것만 가지고 뭐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고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는 너무 생각이 많으신 거다.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과 일을 대입해 봐야지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드릴 질문은 기사월 정해일에 제 친구와 동업을 시작할 때 호흡이 잘 맞을까라는 화두로 6교점을 내었을 때 택화역 이효동이 나왔는데 막연한 상대는 응요로 보겠지만 이번처럼 특정화된 친구와의 동업이니 형효와 세효와의 관계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화역계처럼 형효가 지세한 경우는 세효와 형효가 동일한 오행이면서도 세효와 형효가 사효의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으니 친구와 제가 같은 마음으로 보아 동업 시에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런지요. 네, 정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점께예요. 친구와 동업을 하는데 호흡이 잘 맞을까? 호흡이죠, 호흡. 서로 상생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 세효의 형효가 임했어요. 그 친구하고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효의 형효가 임한 거예요. 그럼 친구는 어디서 찾아요? 그냥 세효로 보면 되나요? 여기 3효의 형효가 또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면 찾을 필요가 없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형효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해수죠, 형효. 그래서 뭐 자수였다거나 뭐 다른 상황이면은 뭐 월과 일로부터의 상황을 보겠지만은 똑같이 해수가 임했기 때문에 월과 일로부터의 상황만 보면 돼요. 자, 둘 다 이제 월파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월파인데 좋죠. 왜냐면 사화가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로부터 나와 친구가 월파를 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월파되는 재물운이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동업 요번 달 한 달만 할 거 아니잖아요.
짧게는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지를 봐야 되겠죠. 긴 점사니까. 근데 이래도 형효가 임했어요. 이렇게 해수. 나도, 형효도 다 이렇게 해수가 임했어요. 월파는 이달 지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점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따지자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지에도 형효가 임하고 세유에도 형효가 임하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용신다연이 되겠죠. 그럼 이 점괘가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친구하고 동업을 하면 호흡이 잘 맞을까? 예, 뭐 똑같은 글자로 비화가 돼 있으니까 호흡은 잘 맞죠.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라는 게 친구하고 호흡이 잘 맞는 것만 가지고 평생 갈 수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지에도 이렇게 형효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괘가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그림은 뭐냐? 호흡은 잘 맞는다. 그런데 돈이 안 벌린다. 동업을 해봐야 마이너스만 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동요. 관요가 동했어요. 월지로부터 힘받고 있는 관요가 동해서 땅땅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형효는 돈을 쓰는 글자, 관요는 재물의 기운을 설계하는 글자. 가뜩이나 또 재물이 이렇게 복신되어 있네요. 공망에다가. 자, 그러면 이 점괘가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질문자의 질문은 동업을 시작할 때 호흡이 잘 맞을까를 물었어요. 호흡은 잘 맞아요. 그런데 재물운이 없다.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고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이 동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하셔도 됩니다. 호흡은 잘 맞는다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점괘가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마이너스다. 재물운이 없다. 동업을 하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효점을 해단하실 때 단순하게 단식 판단만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제 책에도 제가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점괘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하게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큰 그림이 뭐냐, 이 점괘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 질문자는 A라는 질문을 했는데 점괘는 A 플러스 B까지 보여주고 있고 C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운가요? 질문. 동업 시작할 때 호흡이 잘 맞는가? 예. 같은 글자로 형효가 임했으니까 일지에서도 이렇게 비화되고 호흡은 잘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물이 복신의 공망, 관요동해가지고 재물의 힘도 뺏기고 일진에 또 형효. 다 돈 쓰는 글자죠. 돈 나가는 글자.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질문들 뭐 많습니다. 단식 판단만 하지 마시고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다 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글자를 보고 판단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벽한 해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